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30일 금요일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최근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공개 방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내 증시를 바닥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에서 잡는 방법과 일봉 그리고 하락장에서 선물 분봉으로 일중 저점을 잡는 방법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절대적인 수익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25년간을 주식 투자를 했지만 손실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미 멤버십 방송에서는 지난 수요일 날 공개를 했었죠. 그리고 10월 4일 화요일 특징 종목과 관심 종목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봉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바닥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평선입니다. 코스피 업종 종합 차트를 월봉으로 돌려보고 이동평균선 중에 가장 하단에 있는 것이 121선입니다. 현재 국내 코스피 종합지수는 120일 이평선을 이탈했는 상태죠. 그리고 지난주 영상만 돌려보더라도 제가 국내 코스피 지수가 2300짜리가 이탈이 되면 2150선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전전일 날은 2151에서 마감이 됐었고 오늘 2150선을 이탈을 했다가 아래 꼬리를 다는 음봉 덧지 형태로 마감이 됐죠. 자, 다시 차트를 월봉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정점일 때를 보면 국내 코스피 지수는 월봉을 기준으로 120일선을 최초 이탈을 하고 3개월 동안의 조정을 거치고 곧바로 120일선 위로 올라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120일선을 이탈을 하면 곧바로 120일선을 다시 돌파를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월봉상 120일선을 계속해서 지켰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코로나 시국과 그 몇 개월 전 앞을 제외하고는 월봉에서 121선을 이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주식을 손절할 때가 아니라 매수 기회를 잡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국내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들만 매수로 대응을 했고 외국인들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매수, 기관들은 코스피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했고 코스닥에서는 매도로 대응을 했죠. 오늘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매도를 하고 싶어서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스탁농과 신용에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가 13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미수나 신용은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월봉에서 RSI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지표를 맞춰놨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은 이 RSI를 더블 클릭을 하시고 지표 조건 설정에서 9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라인 설정을 3으로 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저와 똑같은 이런 지표가 하나 생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RSI 지표가 하단 30을 터치를 하거나 30 아래로 갔는 적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대략 이 화면에서는 이 구간과 이 구간 정도가 되죠. 2018년 10월 달에 RSI가 30 이하로 들어간 이후에 주가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코로나로 정점을 찍은 시점에 RSI가 30 이하로 내려갔고 이후 계속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이죠. 6월 폭락장일 때도 RSI는 30 이하로 내려갔었고 두 달 동안의 반등 구간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시점도 RSI는 30 이하로 떨어졌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RSI가 30 아래로 진입을 했다가 30 밖으로 나오는 시점이 저점과 추세가 고점으로 혹은 추세가 단기 고점으로 전환이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RSI가 30을
돌파하는 자리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트를 일봉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에서도 지표 추가를 하시고 좀 전과 마찬가지로 RSI를 9로 설정한 다음에 차트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차트를 보시면 이 구간부터 RSI는 30 이하로 내려갔었고 RSI가 30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며칠 동안이지만 반등이 나왔죠. 또다시 RSI가 30 이하로 진입을 했고 RSI가 30을 벗어나는 시점부터 주가는 계속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다음날 음봉이 나왔었지만 이날에는 RSI가 30 이하로 진입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현재 코스피를 보면 이미 9월 23일부터 RSI는 30 이하로 내려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RSI는 가장 두꺼운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쉽게 종목을 편입을 하거나 중장기 혹은 스윙 투자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하락장에서 매매를 하게 되더라도 일봉에서 일중 저점을 체크를 하려면 선물 차트에 분봉을 보시면 됩니다. 메뉴바에서 키움증권 기준으로 0603을 클릭을 하시면 이러한 선물 종합 차트가 나오죠. 이 차트는 분봉에서 30분봉을 보고 있는 차트입니다. 오늘 9시 30분에 코스피 선물지수가 최저점이 나왔고 최저점이 나오는 시점이 RSI가 30 이하로 진입을 했었죠. 이후 RSI가 30을 빠져나온 순간부터 주가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20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RSI가 30을 이탈한 시점부터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고 바닥을 만든 이후에 RSI가 30을 빠져나온 시점부터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죠. 자, 이번에는 코스피 업종 차트입니다. 코스피 업종 차트를 분봉으로 돌리고 30분봉으로 설정을 하면 오늘 9시 30분 시점에 일중 저가를 만들었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후부터 주가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죠.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하락을 하면 절대적인 수익 구간이 있습니다. 제가 25년에 가까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러한 구간이 왔을 때 우량주, 저평가, 재료가 있는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는 단 한 번도 손실이 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면 이 슈퍼개미 주식투자TV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 타이틀을 클릭을 하면 제 유튜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유튜브 홈페이지 아래를 보시면은 최근 업로드한 영상과 회원 전용 영상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개 방송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지만 멤버십 회원 영상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업로드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 30일 관심 종목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 영상은 제가 하루 전에 올린 영상이고, 그러니까 29일 야간에 올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29일 날 올린 영상은 28일 날 야간에 올린 영상입니다. 28일 야간에,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이미 회원 전용 영상에서 코스피는 PBR을 기준으로 0.86까지 하락한 상태고 코스피 200은 0.84까지 하락을 한 상태라고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PBR이 0.8 이하거나 혹은 0.8 부근에 있을 때는 환율이 아무리 상승을 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 만약 주가가 빠지더라도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재무제표상 특별한 문제가 없고 우량한 종목들로만 편입이 되어 있다면 적절한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종목의 평단가만 제대로 낮추신다면 반드시 수익권에서 종목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날 멤버십 회원님들에게는 특징 종목을 두 종목을 드렸죠. 미래 ING와 파워넷. 미래 ING는 시가가 상한가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진입하신 분들은 없었을 거고, 파워넷은 10분봉으로 돌려보면 이 구간이 됩니다.
시가가 14%, 고가가 19%까지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었겠죠. 이 특징 종목과 10분봉 기법이 알고 나면 별게 아니지만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과 상관없이 상승 가능해 보이는 관심 종목을 두 종목을 드렸죠. 첫 번째 종목은 IMBC였습니다. 오늘 시가가 7%, 고가가 20%대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시작 가격 이하에서만 진입하신 분들은 수익 실현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국전약품이었죠. 국전약품은 시가가 0.46%, 고가가 0.78% 밖에는 반등을 못했습니다. 자, 국전약품이 반등을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일날에 종가는 돌파를 했지만 전일날에 고가를 돌파를 못했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전약품의 전일의 고가는 11,150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전일 고가에서 한호가 밀린 처음 5분봉 캔들에서 11,100원에서 강력한 저항을 받았고 이후 하락을 했다가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지만 또다시 당일 고점에서 저항을 받았죠. 그리고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시가를 이탈하고 하락이 나오는 듯 했지만 9시 15분 캔들에서 또다시 시가를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시작 가격 이하에서 매수를 하셨을 거고 매수 가격 이상에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0.71%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0.36%까지 하락을 했었지만 코스피 종합지수는 장 초반 1.67%까지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223 기법으로 대응을 하더라도 시가 대비 약 1% 정도 구간에서는 손절이 나갔거나 3%가 조금 못 미치는 구간에서 수익 실현이 됐었어야 됩니다. 국전약품은 단기적으로 하단 20일 이평선이 이탈이 안되면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만약 21선 위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짧게 수익을 하시는 것이 정답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저항을 받는 구간을 일봉에서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당일의 고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설명드린 IMBC의 경우에는 전일 고점 자리를 돌파하고 추가 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번 주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폭락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심 종목을 10종목 이상을 드렸고 중복되는 종목도 있었지만 오늘 국전약품을 제외를 하고는 전 종목이 3% 이상 혹은 두 자릿수 가까운 수익이 나왔죠. 왜 이렇게 많은 멤버십 회원님들이 2년 이상 계속해서 재가입을 하는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추천 종목도 중요하지만 주도주 매매가 얼마나 수익을 많이 주는지 하락장과 폭락장에서도 수익이 난다는 것을 하루 전에 종목을 알려드리는데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단타 매매를 하더라도 매일 제가 드리는 관심 종목으로만 대응을 하더라도 수익을 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10월 4일 화요일 특징 종목은 오늘 시간 외 거래에서 유일하게 상한가를 간 시티랩스입니다. 환기 종목이지만 시간 외 거래에서 그것도 상한가에서 100만 주 이상이 체결이 됐죠. 주말과 공휴일 동안 어떠한 테마가 형성이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화요일 오전장을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4일 혹은 다음 주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으로는 YTN과 세종메디칼 두 종목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이 워낙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 종목은 이미 찾아놨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내는 10월 13일 날 국내 금리 결정이 있죠. 아마 10월 13일을 전후로 해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